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 토크앤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정승 사장님은 농업 업무 분야에만 35년째 근무한 전문가이신데다 농업 분야, 특히 농촌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평소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정승 사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 많이 바쁘시죠? 예, 연초라 예. 금년도 사업계획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철이라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잖아요. 예. 영농에 필요한 이제 물을 미리 확보해 둬야 되니까 예. 그런 일을 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예. 예. 우리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이제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라든지 농어촌에서 필요한 때로는 생활용수도 공급을 해주는 일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만들고 또 농지 규모도 키우고 하는 그런 농지 관련 업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농지은행 업무라고 하는데 농지은행 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 못지않게 생활 여건이 좋아지도록 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물을 공급하고 농지 은행 업무하고 이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 이제 큰 범주가 세 가지 일이실 거고 주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올 핵심 주요 정책을 꼽는다면 주요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농어촌 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이제 농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잘 가두는 일. 그다음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불필요한 물이 많아서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그 물을 배제해 주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수 개발도 하고 그 개발된 농어촌 용수를 잘 공급해 주려면 용수로도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물을 빼려면 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새로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이 첫 번째 업무예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극심한 가뭄 아니면 또 아주 집중호우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줘가지고 연중 이렇게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용수 관리 체계를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은 투자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과학적인 기법,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때 얘기하는데 ICT나 새로운 첨단 그런 이렇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도 좀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농지은행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농지은행 사업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정착해 가지고 우선 이제 뭐 도문을 많이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고 또 이렇게 벼농사 같은 게 특히 규모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어촌이 점점 고령화 시대예요. 장수 시대에 보다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농지를 담보로 해갖고 연금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올해 또 좀 더 중점을 둘 거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이제 마을 정비 사업, 그다음에 새로운 마을 건설 사업.
그런 데다 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농업 환경도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이에 대응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제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기후 변화고, 하나는 기후 변화고, 하나는 우리 농어촌 지역 사회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뭐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쌀 소비가 감소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주곡인 쌀을 어떻게 하면 자급할 거냐에 중점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물 관리나 농지 관리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제 논에다가 쌀이 아닌 뭐 다른 소득이 되는 뭐 작물을 심는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지의 새로운 이용 체계 개편 사업 이런 것이 변화된 환경이죠. 그런 것들에 대비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이제 봄 가뭄이 없도록 이제 영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서부 지역 이게 이제 뭐 보령, 홍성, 예산, 뭐 당진 이런 지역이요.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 지역 연중 가물어요. 연중 가문 게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 비가 오는 양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도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재해를 대비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요즘에 지진도 잦잖아요. 물론 이제 강도가 이제 큰 규모는 뭐 최근에 작년 때 5.8 경주에서 일어난 거 빼고는 최근에 한 뭐 2 내지 3 정도 강도 규모 지진이긴 하지만 지진이 잦아지는 것도 뭐 혹시라도 이제 큰 강도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큰 규모의 저수지나 댐 같은 것이 혹시 붕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대비한 사업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재해나 재난을 대비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될 문제고요. 지진 관련해서요.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저수지의 안정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걱정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규모가 큰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제 강도 6.0에서 6.5 정도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설계를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경주에서 5.8 규모가 가장 큰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더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 뭐 예상치 못한 결과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전에 뭐 그런 또 혹시라도 재해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을 먼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대피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다 해놨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특히 농업 분야에도 이렇게 좀 적응을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그 농업도 지금 뭐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 이렇게 과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을 보면 95%는 과학이고 5%만 노동이에요.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농어촌공사 업무하고 관련해 봐도 전국에 이제 17,000개 저수지가 있죠.
농업용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예. 근데 그런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다 가서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다 짚어봤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드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인공 위성을 활용한 이렇게 지도를 활용한다거나 지금 이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면 뭐 우리 이제 부장님이 누구고 정승 사장이 누구 이거 정도가 아니고 조그마한 뭐 이렇게 탁구공이나 골프공이 무슨 상표의 공인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인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뭐 어떤 재난 관리나 위험도 관리도 할 수도 있고 물도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다 ICT 기술을 이용해 갖고 상황실 하나에서 이렇게 다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는 시스템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네, 지금 초기담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느 분야는 아주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식품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뭐 간병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간병해 주는 거, 그것도 전부 이번에 첨단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첨단 로봇이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각 산업 분야마다 다 응용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에서 응용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에도 빨리 접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이죠. 14년 이제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 나주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사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사실 기대가 지역민들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도 이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 도시를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모든 게 뭐 그런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혁신 도시를 만들었고, 우리 이제 강주 전남은 이 나주 지역에 16개 공공기관이 이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14개의 공공기관이 이주를 했고, 이제 올해 2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주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뭐 한전이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전 자체가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미 나주만 해도 인구가 주민등록으로 옮긴 인구가 한 2만 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 이제 농어촌 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이 지역에서 대학을 뭐 다닌 사람들을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뭐 그리고 어떤 이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채용 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대학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또 대학에서는 이쪽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좋은 그런 뭐 교과 과정을 편성해 갖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 하여튼 이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이 돼서 우선 좋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는 이제 농림수산식품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화훼 꽃이 잘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이제 한 테이블에 이렇게 저 꽃을 하나씩 넣고 생활화하자, 꽃 소비 생활화,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것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사에 이제 화분이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조화해서 생활화로 다 바꿨어요. 생활을 바꿨는데 인근에 있는 화훼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공급해주고 다시 꽃이 지면 그 식물은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다시 키워서 다시 판매를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임대를 해서 이제 철 따라서 이제 바꿔서 걸기 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도 좀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도 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공사가 하면 뭐 이렇게 16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뭐 다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만은 더 많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말하자면은 뭐 농가들 또 뭐 사회복지시설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여튼 그 여기에 뭐 우리가 이사 온 곳도 그런 맥락에서 이사를 온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농업인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농어촌에는 뭐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다음에 또 우리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이제 3대가 있는데 우리 앞선 세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정부나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농림수산식품 산업도 새로운 이렇게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근데 인류가 있는 한은 먹고 사는 산업은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과학, 기술, 뭐 4차 산업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농어촌 지역도 뭐 서울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뭐 의료, 문화 서비스 이런 것도 뭐 어느 지역에 사는지 간에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에 좀 눈을 돌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농어촌 공사가 뭐 이제 다른 뭐 정부하고 힘을 합해서 또 지방자치한테 힘을 합해서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 활기차고 그다음에 행복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과의 토크앤대담 마치겠습니다.